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하지 말라는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박용진 의원이 SNS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상하지 못하셨죠? 이 정도 권고가 나올 거라고는? 아니, 수사가 다 끝나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해괴한 권고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게 이제 무작위로 그 전문가하고 시민 풀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위원들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게 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상식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권고고 또 예. 수사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와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 검찰이 기소권이나 혹은 수사권을 남용하는 건 아니냐. 네. 혹은 이게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되기는 하느냐. 네. 혹은 인권 침해 여부는 없느냐.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검찰 권력의 견제용 장치로 스스로 마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앞서 8건의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보면 대부분 사실은 그 검찰 스스로가 한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근데 제가 알기로 알려진 바로는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이재용 그 부회장의 경제 관련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 측이 처음으로 요거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소집한 처음 있는 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거 자체도 매우 뜻밖이고 또 그분들 무려 1년 7개월이나 이렇게 방대하게 수사를 한 내용 그리고 20만 장이 넘는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잘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 이재용 부회장 측의 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깜깜이 회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뭐 그 결론을 내는 것도 비밀 투표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에서야 이렇게 나오는 보도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아예 분식회의가 아니다, 범죄가 안 된다라고 누차 주장했었던 모 대학의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맹비난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그 법리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어떻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저는 그야말로 권고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제가 검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물론 범죄 혐의나 이런 부분들 양쪽의 설명을 듣고 내린 결정이지만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경제에 미칠 영향, 악영향이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듣던 얘기긴 한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2011년에 대한민국 법원은요.
겨우 8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해고된 남원의 버스 기사, 이 노동자에 대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네. 대한민국 법원이 800원. 그만큼 서로의 신뢰가, 우리 사회의 신뢰가 중요하다. 경영진과 노동자, 또 우리 시민과 또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기업, 다 똑같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 그 경제 일면에 되게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그 지칭받던 루이싱 커피. 네. 3,800억 분식회계했다는 이유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계 와이어카드 CEO는요, 뭐 금융범죄 몇 가지 저질렀다고 해서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는 파산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혹은 독일 경제가 흔들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기업이 투자자를 속이고 기업이 시민들을 속이고 기업이 경제 규칙을 다 어기는 방식으로 가면 그게 오히려 우리 경제의 피해이지요. 근데 그 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의 총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 기업이, 소중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동원되는 이런 구조, 네.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지금 피해자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피해자이고요. 가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섞어서 보면 어떡합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왜 그런 거를 자기들이 걱정을 하죠? 오히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더 잘 되고 우리 경제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에 있어서의 그 신뢰를 어기는 행위,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시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이 지금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게 아니라 이제 금감원에서 먼저 조사를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판단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검찰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도 1년 넘게 수사를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 시스템 자체가 좀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결과가 오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1년 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 그것 때문에 관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아니 1년 7개월이나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해놓고, 네. 그래놓고서는 기소도 못해요? 그럴 정도로 빈약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사건이 아니고요. 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소 못할 거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결정하는 것도 검찰의 결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요구를 했는데 그 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요구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거고요. 근데 네. 그 검찰의 결정이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기소를 만약에 할 거라면은 기소가 헷갈릴 때 이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결과적으로도 봐도.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재가 사회적 약자 혹은 인권보호, 검찰 권력의 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치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제도를 이용할 거라고 하는 걸, 활용할 거라고 하는 건 뭐 검찰도 상상조차 못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그 법 전문가들, 변호사들, 뭐 그리고 검찰에서 옷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본인의 그 법적 조력은 다 받는 분이 또 이런
선택해서 한다는 건 뭐 검찰도 저는 상상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방대한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이건 검찰은 그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세상에 반나절 만에 이거 모여서 이거는 분식회계도 아니고 이거 범죄도 아니고 수사는 이미 끝났는데 그 수사도 하지 말라고 또 그러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결론을 그 권고를 굳이 따라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 권고를 받아들일 거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일단 국민 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거고 권고가 나온 거고 이걸 검찰이 무시하는 것도 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의 어떤 절차인데 스스로 선택한 절차인데. 근데 예. 생각해 보면 예.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권력 그 최정점에 서 있는 총수 일가를 수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렇죠. 그 부담을 각오하고 해온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제가 대한민국 검찰을 공개적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방송 나가서 기고를 통해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하는 권력을. 예.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법의 원칙을 들이대고 네.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냈고요. 예. 그래서 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근데 이 막판에 한국 축구의 고집병도 아니고 무슨 문전철이 이렇게 네, 갑자기 골대에 삿발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거면 예. 저는 그 총감독 사퇴하라 그 얘기입니다. 윤석열 감독 검찰총장 예. 사퇴하라 그 얘기죠. 근데 이게 결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쪽에서 일부에서는 사퇴하는 게 낫겠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결국은 또 윤 총장으로 모아지는 얘기라서.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네. 사실 총장의 그 2년이라고 하는 임기 보장 네. 이 문제를 여당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지금 윤 총장의 사퇴 이렇게까지 네. 표현을 하는 건 이거는 우리 여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네.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분식회계도 아닌 걸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이걸 분식회계를 했으니 그 증권선물위원회도 문 닫고 금융위원회도 문 닫아야죠. 금융감독원도 문 닫아야 되고. 네. 그리고 수사 아무것도 아닌 일을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억울한 이재용 부회장을 그동안 계속 괴롭혀온 검찰도 당연히 이에 책임지고 검찰총장도 사퇴하고 이복현 그 팀장도 물러나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적당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결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이 전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에 대한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여간 삼성 권력 눈치 보고 또 일부 이런 여론의 의견들을 권고를 받아들이실 거면 그 정도 배짱이라면 관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박지원 석좌 교수와 만납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